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보자, 전문가 메이크업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초보자, 일반인 메이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 취향 등이 다 달라서 메이크업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무엇이 맞고 틀리고 무엇이 더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전문가 메이크업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정교하게 하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얼른 시작할게요. 베이스를 한 후에 크림 블러셔부터 할 거예요. 초보자 메이크업에선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은 다음에 두드리면서 필 거예요. 근데 그냥 두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밀면서 바르기도 해요. 이렇게 힘을 주면서 문지르면서 바르면 베이스가 벗겨지고 얼룩지면서 발려요. 그래서 피부결이 예뻐 보이지 않아요. 이제 저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크림 블러셔는 위생상 이렇게 스파츌러로 떠서 손등에 덜어요. 그리고 고르게 핀 다음에 퍼프에 묻힙니다. 이렇게 하면 양 조절도 되면서 얼룩지지 않고 고르게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손 터치를 보시면 굉장히 살살 바르거든요. 살살 여러 번 두드리면서 색감을 계속 덧입혀요. 커버가 절대 벗겨지지 않도록 합니다. 촉촉한 윤기도 나면서 얼룩지지 않고 잘 발렸어요. 이제 파우더를 할 거예요. 초보자 메이크업에선 따로 양 조절은 하지 않고 바로 얼굴에 두드리면서 발라요. 약간의 힘을 주면서 팡팡 두드립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팡팡 두드릴 경우에 피부 표현이 너무 매트해져요. 피부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두껍게 표현이 돼요. 저의 파우더 방법은 먼저 브러쉬에 골고루 묻힙니다. 이렇게 브러쉬를 눌러주면서 브러쉬 속으로 가루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요. 그 다음에 휴지에 톡톡 두드리면서 양 조절을 해요. 브러쉬 겉에만 묻히지 않고 속까지 묻히면 골고루 파우더 가루가 스며들어서 피부에 굉장히 얇고 넓게 퍼져요. 얇은 피부 표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브러쉬로 살살 두드리며 바릅니다. 그리고 제 피부톤보다 2호 정도 더 어두운 파우더를 사용할 거예요. 손바닥에 양 조절을 합니다. 외곽 부분, 턱선 라인은 어두운 컬러로 파우더를 해요. 어두워야 얼굴이 입체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밝은 파우더를 하지 않고 어두운 파우더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머리카락이 잘 달라붙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퍼프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매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쉐딩을 할 거예요. 브러쉬 겉면에 대충 살짝 묻힌 다음에 가루를 대충 털어주고 쓸어주면서 쉐딩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어주면서 바르는 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저처럼 외곽 부분에 잡티가 좀 있어서 커버할 게 많은 분은 커버가 다 벗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곽에 칠해주고 있는데 얼굴형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보완할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에만 하기 때문에 얼굴형 보완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의 방법으로 돌아와서 브러쉬에 묻히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속까지 묻히면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휴지에 꾹꾹 눌러주면서 양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써서 화장품이 좀 아까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드리면서 바르면 브러쉬 속에서 가루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양으로도 넓은 면적에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곳으로만 많이 나오지 않고 브러쉬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얇고 넓게 쉐딩이 칠해지죠. 그리고 정면을 보면서 튀어나온 부분, 살집이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두드리면서 칠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두드려주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 턱선 밑부분, 그리고 귀가 있는 부분까지 칠해줘야 돼요. 그래야 고개 돌리거나 옆에서 봤을 때 인위적이지 않거든요. 이제 코 쉐딩을 할 거예요. 초보자 메이크업에선 브러쉬에 일단 대충 묻히고 콧대를 쓸어주면서 이렇게 음영을 넣고 있어요. 저는 코가 퍼져 있기 때문에 콧방울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큰 브러쉬로 쓸어주면 범위가 넓게 잡혀요. 약간 널찍하게 음영이 들어가서 코가 그대로 넓어 보여요. 초보자 메이크업일 때는 브러쉬가 다양하지 않아서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은 크기에 맞지 않는 브러쉬를 사용할 때가 많은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보다 넓거나 혹은 너무 좁게 칠해져서 정확하게 발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브러쉬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의 메이크업으로 돌아와서 먼저 쉐딩 스틱을 사용할 거예요. 저의 코가 워낙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콧방울을 딱 잡아주기 위해서 먼저 쉐딩 스틱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칠해주고 있어요. 컨실러 브러쉬로 이 경계를 자연스럽게 지우고 있어요. 쉐딩 파우더 하나만 쓰는 것보다 크림 타입을 같이 쓰면 발색이 훨씬 높아져서 양을 조금만 해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쉐딩 파우더를 쓸 건데 먼저 연한 컬러 2가지만 사용할 거예요. 컬러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콧대 윗부분의 경우 너무 진하게 음영이 들어가면 인상이 강해지고 쉐딩이 어색해 보이니까 연한 컬러를 사용해서 콧대 윗부분을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째와 3번째 어두운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바뀌었습니다. 콧방울, 콧볼이 있는 쪽은 음영이 좀 더 진하게 들어가서 오똑하게 확실히 잡혀야 돼요. 그래서 더 어두운 컬러를 사용하는 거고 콧방울의 경우 범위가 좁잖아요. 그래서 브러쉬를 작은 걸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콧대 옆부분에 살살 두드리면서 넓게 음영을 넣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콧대가 훨씬 높아 보여요. 이제 눈썹을 그릴 거예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눈썹 모양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펜슬을 사용해서 먼저 눈썹 형태를 잡아주고 있어요. 눈썹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앞부분도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서 형태를 명확하게 잡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도 화려하고 깔끔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살짝 인위적인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제 눈썹이 원래 자로 잰 듯이 정확히 나지 않았는데 너무 깔끔한 선을 그리다 보니까 원래 눈썹 같지가 않은 거죠. 저의 메이크업에선 일단 스크류 브러쉬로 별 방향대로 눈썹을 잘 빗어주고요. 그리고 섀도우를 사용해요. 이때 양 조절은 필수예요. 눈썹 너무 진하게 그려지면 안 되니까. 일단 눈썹 모양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눈썹 숱이 없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 빈 부분들을 섀도우로 다 채워주는 거예요. 섀도우가 명확한 선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머징 되면서 채워지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머리 컬러보다 살짝 연한 컬러를 사용해서 숱이 없는 부분을 살짝 그리고 있어요. 털이 난 방향을 보면서 털 한 올 한 올을 그려주는 거죠. 눈썹 그리는 방법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레슨 눈썹 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머리 컬러보다 더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숱이 없는 부분들을 더 보강해주고 있어요. 눈썹을 한 컬러로 칠하는 것보다 이렇게 2가지 이상으로 그리는 게 여러 가지 톤 차이가 나면서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이제 섀도우를 바를 거예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일단 브러쉬에 대충 묻힌 다음에 조금 털어주고 눈두덩 전체적으로 바르는데 살짝 힘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세게 누르면서 위아래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언더 바를 때 많은 분들이 거울을 밑으로 내려서 언더를 칠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표정도 약간 이상해지고 바를 때도 굉장히 불편해요. 똑같은 브러쉬에 음영 컬러를 묻혀서 쌍꺼풀 라인 쪽에 세게 발라요. 그리고 처음에 그라데이션을 하기보다는 일단 칠한 다음에 손가락이나 다른 브러쉬로 그 경계 부분을 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진하게 칠한 다음에 경계를 풀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풀리지 않고 그라데이션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섀도우가 뭉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글리터도 사용하는데 따로 양 조절을 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의 섀도우 바르는 방법은 먼저 아이 프라이머로 시작해요. 아이 프라이머를 바름으로써 쌍꺼풀에 끼는 현상도 없어지고 유분기가 확실히 잡혀서 눈화장이 번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섀도우를 바르는데 이렇게 손에 힘을 아예 주지 않고 정말 살살 발라요. 이제 좀 더 진한 섀도우로 1차 음영을 넣을 거예요. 연한 음영으로 넓은 부분에 바르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쌍꺼풀 라인에 일자로 쭉 바르지 않고 뒷부분과 앞부분에만 칠하고 있어요. 눈의 구조 때문에 이렇게 칠하는 건데 눈두덩은 가운데 부분은 볼록하고 앞과 뒷부분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체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뒷부분과 앞부분은 더 들어가 보이라고 음영을 넣는 거예요. 언더에 칠할 때는 고개를 밑으로 내리고 거울은 위로 살짝 올려요. 그러면 언더 부분이 펴지면서 칠하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거울을 위로 올려보세요. 더 진한 섀도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더 진한 음영을 더 좁은 면적에 넣기 위해서 브러쉬를 더 작은 걸로 바꾼 거예요. 그냥 똑같은 브러쉬로 하게 된다면 음영이 너무 광범위하게 칠해지기 때문에 눈화장이 과해지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뒷부분과 앞부분 위주로 음영을 넣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눈을 감고 칠하지 않고 눈을 정면으로 뜬 상태에서 범위를 잡아주면서 칠하고 있어요. 글리터를 손으로 바를 거예요. 너무 많이 묻히지 않고 살짝만 묻힌 다음에 눈을 떴을 때 글리터가 보이는 부분까지 높게 칠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칠하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눈 떴을 때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면 보면서 확인하는 거고 섀도우가 묻어있지 않은 손가락으로 글리터를 퍼뜨리는 게 좋아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아이라인을 그릴 때 눈을 감은 채로 쭉 그려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 눈도 있지만 모든 눈이 그렇진 않거든요. 쌍꺼풀과 눈매에 따라서 아이라인은 다르게 그려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눈이 이렇게 일자로 그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눈꼬리 그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그린 다음에 면봉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면봉으로 수정하다가 라인이 다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이라인 또다시 그려야 되고 그리고 약간 짝짝이인 것 같기도 하고 점막은 채워지지 않아서 라인이 떠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한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풀어줄 건데 아이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면 아이라인이 탁해질 수 있어요. 그 선명한 느낌이 사라지고 너무 텁텁하고 탁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라인이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깔끔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두꺼운 느낌만 있고 저는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먼저 진한 섀도우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라인 그릴 때도 헷갈리지 않고 쉽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더 빨리 끝나고 더 정확하게 그려져요. 짝짝이로 그려지지도 않고요. 이제 연한 컬러의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아까 섀도우로 채워줬던 그 가이드 라인을 따라서 라인을 그리고 있어요. 일단 펜슬 라이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리퀴드 라이너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그래서 눈매가 부드러워 보이기 때문에 연하게 라인을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연하게 나오는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해서 눈꼬리를 그려줍니다. 저는 눈꼬리는 리퀴드 라이너만 사용해요. 왜냐면 이 부분을 펜슬 라이너로 그리면 잘 번지거든요. 그래서 잘 번지지 않는 리퀴드 라이너로 꼬리를 빼고 있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를 한 번 더 칠해서 아이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해요. 아이라인을 다 덮으면 안 돼요. 그러면 탁해 보인다 그랬잖아요. 아이라인의 윗부분만 살짝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라인도 깔끔해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스머징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제 애교살을 할 건데 초보자 경우에는 너무 펄이 많은 글리터 펄의 섀도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글리터 펄이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눈두덩에 펄이 많잖아요. 지금 아이라인도 섬세하게 그려지지가 않았는데 위아래로 펄까지 가득하니까 아이 메이크업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죠.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넣고 있어요. 젤 라이너로 그리면 지속력이 좋아져서 좋지만 아무래도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살짝 꾸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림자보다는 살짝 인위적으로 느껴지고 다크서클 같기도 해요. 저희 방법에선 일단 애교살 펜슬은 펄이 잘 보이지 않는 쉬머 펄을 사용해요. 정말 은은한 펄이에요. 눈화장이 지저분해지지도 않고 딱 적당한 하이라이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브러쉬에도 묻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요. 그냥 펜슬 자체로 바르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브러쉬로 한번 쓸어주면서 뭉친 걸 펴주는 거죠. 이번에도 글리터 펄을 사용할 건데 손등에 덜어내고 브러쉬에 먼저 묻혀서 콩콩 찍듯이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먼저 위생적으로 좋고요. 또 양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깔끔하게 발려서 좋아요. 그리고 음영 섀도우를 사용해서 애교살의 바로 윗부분, 그 언더 속눈썹 라인을 살짝 칠하고 있어요. 이렇게 애교살 윗부분에 연하게 음영을 넣어주면 눈이 부어 보이지도 않고 훨씬 눈밑이 트여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쉐딩을 사용해서 애교살 밑 그림자를 넣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하게 칠해져야 하기 때문에 섀도우 타입이 잘 맞아요. 이제 뷰러를 할 건데 초보자 메이크업에서 너무 뿌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찝어서 살짝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뷰러를 할 때 먼저 뿌리 부분은 힘을 줘서 꾹꾹 눌러준 다음에 뷰러를 빼면서 점점 손에 힘을 풀어요. 살살 찝어주면서 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꺾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컬이 생겨요. 그리고 뷰러를 틀어주면서 앞부분과 뒷부분도 꼼꼼하게 뷰러를 합니다. 그리고 부분 뷰러를 사용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한 번 더 찝어줘요. 이 부분들은 잘 안 찝어지니까 부분 뷰러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뷰러를 한 다음에 스크럽 브러쉬로 한번 정리를 해요. 뷰러를 하면서 속눈썹이 엉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럽 브러쉬로 한번 빗어주는 거죠. 그리고 뷰러를 하면 점막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눈이 그런 건 아닌데 이 부분은 진한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해서 채워줘요. 이러한 부분은 채워주면 훨씬 눈이 그윽하고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점막, 빨간 살이 잘 보이는 분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속눈썹을 붙일 차례예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일단 방향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길이가 맞지 않는 속눈썹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붙였더니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자르기도 하죠. 그리고 마스카라를 하는데 속눈썹 방향대로 칠하지 않아서 약간 엉킨 느낌? 방향이 제각각이고 살짝 지저분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저희 경우에는 마스카라를 할 때 방향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스카라를 쭉 발라준 다음에 엇갈려 있는 털들은 마스카라 끝부분을 사용해서 방향을 잡아줘요. 세워서 바르면 안 보이던 부분까지 다 꼼꼼하게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속눈썹 빗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한번 빗어줘요. 이렇게 하면 그 마스카라 액이 많이 묻어서 뭉쳐있는 게 녹아서 깔끔하게 정리돼요. 이 속눈썹은 취향이 약간 갈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추럴한 느낌을 좋아해서 따로 속눈썹을 모아주지는 않았어요. 이제 속눈썹을 붙일 건데 너무 길지 않은 10mm를 붙일 거예요. 보통 긴 기장은 11mm 정도인데 11mm를 붙이면 너무 눈매가 화려해지거든요. 붙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붙인 후에 각도 조절이거든요. 마르면 각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붙이자마자 이렇게 쪽집게나 손가락으로 방향과 각도를 한번 잡아주는 거죠. 붙이고 각도 조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9mm 짧은 기장을 붙일 거예요. 앞부분에 너무 긴 기장을 붙이면 부자연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앞부분 두 가닥만 9mm로 붙이고 있어요. 언더는 더 얇은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얇게 바르고 있어요. 이번에도 뭉침 없이 바르려고 속눈썹 빗으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렷한 속눈썹이 완성됐어요. 속눈썹을 붙인 이후에는 눈매가 더 진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음영도 살짝 더 추가하는 게 좋아요.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립밤을 먼저 발라놓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입술 각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립을 바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음마 하면서 퍼뜨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입술 안쪽만 너무 많이 묻게 돼요. 그리고 치아에 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의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메이크업 맨 첫 번째로 립밤을 두둑하게 발라놔요. 립 메이크업 바르기 정말 좋은 최적의 상태가 되거든요. 이제 립 펜슬을 사용해서 립 라인을 정리하고 있어요. 입술 모양이 살짝 더 도톰하고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 한번 쓱 칠하고 있고요. 통통한 브러쉬로 이 립 라인을 스머지하고 있어요. 이제 틴트를 바르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브러쉬에도 살짝 묻혀서 퍼뜨리면서 바르고 있어요. 무조건 브러쉬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발라도 되는데 저는 광택감을 더 표현하고 싶고 더 깔끔하게 바르고 싶을 때는 꼭 브러쉬를 사용해요. 입술이 아주 매끈해졌죠? 투명 글로스를 가운데에만 살짝 발라요. 주름이 많은 제 입술도 살짝 보완이 돼요. 이제 하이라이터를 합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내 피부톤과 맞지 않는 하이라이터를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톤과 맞지 않으면 입체감이 생기지는 않고 그 부분에 펄만 묻어서 반딱반딱한 느낌만 주거든요. 지금 바르는 건 너무 밝지는 않아서 하이라이터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광대 존에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저는 옆광대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볼륨감을 줄 필요는 없는데 하이라이터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더 넓어 보이게 돼요. 저의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아주 밝은 컬러를 사용합니다. 그래야 톤업이 확실히 되면서 하이라이터 효과가 커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발라도 되지만 저는 베이스 커버가 살짝이라도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아서 꼭 브러쉬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브러쉬로 살살 굴리면서 문지르면서 바르면 이 반짝반짝한 펄이 더 잘 살아나요. 그래서 더 빛나 보이거든요. 또 저는 튀어나온 옆광대는 절대 바르지 않고 앞광대 쪽에만 살짝 바릅니다. 이 주변에 요철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넓게 바르지 않고 살짝만 바릅니다. 그리고 팔자주름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칠해주면 더 차올라 보여요. 훨씬 탱탱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메이크업엔 정답이 없어서 뭐가 맞고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확실히 이 메이크업은 정교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터치도 거칠어서 피부 표현도 약간 망가졌고요.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은 가까이에서 봤을 때 깔끔한 느낌이 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이 훨씬 오래가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메이크업 비교해봤는데 잘 보셨나요? 여러분 메이크업 할 때 도움되는 팁들
꿀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업로드 되자마자 보는 분들은 일요일 밤이잖아요. 이제 월요일이 또 시작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하루하루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